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2015년도가 어느덧 절반이 후덕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운 계획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초선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두 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를 지역으로 둔 초선 의원이십니다. 지금 긴장하고 계신데요. 우리 조광희 의원과 명상욱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연에서 나와봤습니다. 캠핑 장비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은데. 그렇습니까?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인터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안양시민, 특히 평촌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의 평촌에서 예. 오신, 좋은 곳에서 오셨네요. 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또 안양 시민 여러분. 주민이 선택해 주신 만큼 도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떻게, 우리 조 의원님, 올 한 해 계획 세우신 것 몇 퍼센트 정도 좀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요. 벌써 금방 1년 가네요. 과연 뭐 몇 퍼센트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7, 80% 하고 있을까요?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만 급하지.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재선 의원님이 옆에 계시면 이런 말도 하실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자, 우리 명 의원님은 어느 정도 좀 이루고 계세요? 네. 글쎄요, 이제 시작이니까 50%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세 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앞뒤 안 보고 이렇게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 세계 상임위를 통해서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상욱 의원님은 성우신데요. 그러니까요. 방송에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성우스럽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됐다. 네. 이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수선 의원이시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조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몸담게 되셨어요? 글쎄 꼭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꼭 가졌던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명 의원님과 같이 안양 토백입니다. 토백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안양을 사랑하고 또한 안양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이 지금 인구도 줄고 있어요, 대래. 안양이요? 예. 물론 안양 7동 덕천마을 재개발 때문에 줄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62만에서 정체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60만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양의 발전이 너무 더디고 또 안양에 대한 안양에 있는 정치인들 그런 어떤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안양에 대한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안양의 인구를 늘리겠다. 애를 낳아야 되겠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또. 선출직에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지역에서 사회단체, 그다음에 청년단체, 그다음에 봉사를 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의원까지 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젊은 시절부터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군요. 이제는 이제 권력을 휘두를 때인가요? 아니, 농담이고요. 일반 시민의 제일 봉사자니까요. 예.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읽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길이 주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서 완장이라고 하잖아요. 완장을 차면은 이게 권력이 아니라 더 이게 족쇄 같아요. 일 안 하면 혼나고 시민들이 질타하고 그래서 더 큰 봉사를 하라라는 그런 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의정활동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너무 좀 서두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의정활동을 잘했다. 조 의원님 어떤 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경기도는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정 실행위원회로 한 멤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경기도 연정 실행에 들어가서 경기도의 어떤 그 예산도 보고 경기도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의논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일단은 제가 도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정연합회에 또 소속. 연정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예. 아, 연정 실행위원회 의원님들은 서로 잘 사랑하고 계시죠? 서로 저희끼리요?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연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명상 의원님은. 예. 네, 우선은 예결위원회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도교육청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이 대략 한 3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럼 얘가 예결위원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걸 초선위원회에서 처음에 이 단기간 몇 개월 사이에 그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기는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단기간 안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그다음에 행정적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이제 상임위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첫 행감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명예퇴직 교사분들이 그 바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취업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관례상 있었습니다. 그건 근데 좀 그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어느 일정 기간에 그 재임 기간을 마치고서 본인이 이제 학교를 스스로 떠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행감을 그걸 지적하면서 그 교육청에서 내부로 앞으로는 명예퇴직 교사는 다시 그 기간제 교사를 뽑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뤄낸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초선이어서 소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람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성하자마자 바로 행감해서 몇 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1년 동안의 본인의 그 의정 활동을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100점 만점입니다. 하나, 둘, 셋. 몇 점? 60점. 한 50점? 70점 얘기했어요. 50점밖에 안 주셨어, 왜? 더 주셔야죠. 생각보다 힘드네요. 의원 생활이. 예. 지금 아까 우리 명예님도 말씀하신 같은 이제 예결위원인데 이제 경기도 예산이 일단 18조, 이제 교육청 예산 한 12조, 한 30조 정도 되잖아요. 이제 안양 예산은 안양시 예산 한 1조 한 500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 예산이 한 376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요. 네, 그 옛날에 저희가 이제 초선됐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초선됐을 때 교수님들 몇 분이 와서 이제 강의하는데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면 죽는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위 사람을 잘 이용해라.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인맥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자료도 받고 이래야지 본인이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은 몇 개월 못 가서 죽으니까 절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예, 너무 방대해요. 예. 저도 이제 뭐 재선 3선 의원님들한테 이제 배워가고 있고 또 제 뭐 조강희 선배님 도의원님한테도 이제 여러 분들한테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1인 다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길만 열심히 하면 쓰러지니까. 예, 쓰러지니까. 네네. 두 분 쓰러질까봐 오늘 이 캠핑 의자에 아이고. 편안하게 오늘 한 인터뷰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앉으셔서 커피도 드시면서 머리도 식히라고 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상임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이제 머리 아픈 일로 슬쩍 넘어갑니다. 우리 조 의원님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큰 현안은 따복 기숙사, 송파 학사 문제죠. 이제 송파 학사는 서울 송파동에 있는 국군복지단에서 진 기숙사입니다.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데, 이제 처음에는 그 국군복지단에서 600석을 채우지 못할까봐 300석을 서울시에다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300명을. 근데 서울시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제 경기도에다 그걸 넘긴 거죠. 경기도 넘겨서 이제 300석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MOU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예결위에서 우리 이제 저기 의원회에서 한 6억이 올라온 걸 5억만 줬습니다. 5억. 그래서 예결에서도 5억이 통과됐는데 결과적으로 요번에 그 송파 학사가 26층과 28층 너무 잘 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00명이 들어온 겁니다. 500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석 뺏기 저희 경기도 학생들한테 주질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겼고 또 이 100명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그 국군복지나 학생들이 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국군 자녀들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거기 이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뀐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예, 그런 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MOU를 정확히 체결하고 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학생들이 애초에 MOU를 체결했으면 300석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져올 수 그럼 있어요. 경기도에서 멀리 사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기숙사 예. 생활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송파 학사인데. 예, 송파학사입니다. 아우, 좀 아쉽네요. 우리 학생들이 또 굉장히 힘든데 기숙사도 부족하고. 자, 우리 명상 의원님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9시 등교 문제 많이 이제 방송에 좀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근데 여기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제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이 한 12조가 좀 넘는데요. 그 12조 중에서 8조 원 정도가 저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인건비죠,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4조 원 갖고 그 4조 원 속에 누리과정 있죠. 무상급식 있죠. 주거 환경 개선, 환경 개선, 학교 환경 개선 해야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저 누리과정. 그래서 경기도는 자체 예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그 교부금 속에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늘어나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 요새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무상급식, 그다음에 누리과정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하자면 하여튼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산은. 뭔 얘기만 하면 예산 없다 그러죠. 계산 잘하십니다. 말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 명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우리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으로 선출을 되셨어요. 교육권 신장 추진 투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의원님들 45분이 그 발의를 해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13분의 이제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침해받고 있는 교권, 또 그다음에 학습권, 그다음에 권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침해받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그다음에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저희가 교육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교육청에 대안 제시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활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위 구성을 해서 지금 열심히 13분의 의원님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세세한 거를 캐치해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활동하셨네요. 지난해 말에 구성됐으니까. 뭔가 좀 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 뭐 선생님들이 뭐 폭언, 폭력 또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분들의 복지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또 문제점들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화해서 지금 그 학교별로 방문해서 그거 이제 자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 6개월 안에 저희가 이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권, 학습권, 그들의 권리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사랑하는 안양시로 가보죠. 지역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문제점, 꼭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우리 지역구, 이거 문제다. 조 의원님, 어떤 걸 또 해결하셔야 됩니까? 저희 지역구는 이제 평촌입니다. 평촌. 네. 평촌 신도시는 이제 1993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23년 됐나요? 이제 그때 공사를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시멘트도 뭐 중국에서 수입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강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강모래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해사를 갖다가 이제 빨아서 이제 사용하고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 배관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노후 배관. 그래서 지금 평촌 신도시는 노후 배관 교체가 제일 큰 적인데, 이제 배관이 제일 먼저 이제 급탄관,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샤워하는 물 있고, 그 다음에 급수관, 먹는 물이요. 그 다음에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관. 그 다음에 그 남은 물들이 돌아가는 환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2억을 책정했어요. 그래가지고 30대 70, 3대 7로 이제 경기도가 3대, 근데 각 시군이 70을 책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급수관만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급수관, 난방관, 환류관, 그 급탄관이 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뜯게 되면 그 벽과 벽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뜯으면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먹는 물만,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그 안양에 와서 그 공청회를 했는데 그 물을 직접 떠다가 병에다 담아서 돌렸어요. 물은 이렇게 깨끗한데 그 물이 그 관을 통하면서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만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지역구는 거의 한 9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리소장님들 만나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만 고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관은, 그러니까 1993년도에 쓴 관은 강관입니다. 강관은 녹 쓰는 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교체하려는 건 스테인리스 관입니다. 녹이 안 쓰는 관으로 이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고쳐서는 안 되고 다 고쳐야 된다. 4개를. 그렇게 되면 예산이 4배가 되겠죠. 4배.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은 도에서 30%, 지에서 70%. 근데 그것도 또 5대 5입니다. 또 50%는 지원해주고 50%는 그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개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3번, 중동, 판교 이쪽 모든 곳이 노후 배관 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확실히 건설 쪽 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저도 아파트 살지만 관이 4개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전 신도시들은 또 이런 다시 구심으로 또 되니까. 그렇죠, 야, 이거 머리 좀 아프시겠는데요.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우리 명 의원님 어떤 것도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뭐 조강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강 의원님 지역은 이제 신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제 지역에서 봤을 때는 좀 부자 동네. 네, 또 친구들이 평촌 산다 그러면 네, 잘 사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배관이 다 이렇게 컸군요.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는 이제 만안구라고 그래서 구도심 옛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제 만안구에 이제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그래서 뭔가 예산이 제 지역에 좀 많이 투자되기를 좀 바라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또 많습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적인 예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동안구에는 예를 들면 수영장이 한 2개나 있어요. 저희 만안구에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욕구라든지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또 한 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도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도시도 참 이렇게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명 의원님, 나중에 이제 1년 됐잖아요. 뭐 2년, 3년, 4년 혹시나 잘 돼서 또 재선까지 탁 했을 때 나는 어떤 도의원으로 한번 남고 싶다.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기에, 도민들이 기억하기에 명 의원은 어떤 의원이다라고 남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주민의 의견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상호 그러면 지역에서 저 친구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구나. 뭐 이 정도면 저도 그 제 자식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또 제 가족들한테도 좀 뭔가 성공한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원. 네. 아까도 뭐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 손보다 그 효자손을 더 믿거든요.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효자손 그 명상우. 아이고 고맙습니다. 효자손 같은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 네. 제가 감히 개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명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치인 하면은 일단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고 또한 조광이 했을 때 저 정치인은 그래도 정치인답지 않은 깨끗한 인간이었다. 또 저는 이제 사실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3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늦게 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는 아빠 또한 그런 또 깨끗한 정치인 그것이 되고 싶습니다. 예. 경기도 안양시를 위해서 또 애써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 안양 시민 여러분 또 경기도민 여러분 저를 또 이렇게 경기도에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도민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도민들과 함께 생활 정치를 하면서 도민의 어려운 부분 또 도민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결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요. 효자손 꼭 쓰시라니까요. 그거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진짜 뭐 별로 능력도 없는 저에게 경기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안양 시민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명상우 의원과 함께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효자손 같고 또 맛있는 빵 같은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서 경기도와 안양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짠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